줌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프린트는 요걸로 보시면 되고, 요건 예제 파일이니까 그 다운받아서 압축도 꼭 풀어서 클릭해서 용량이 좀 커서 다운로드 무시하고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압축 풀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일을 열어보시죠. 방금 압축 푼 폴더에서 필요한 파일이 문서에 방금 여러분이 압축 풀었던 파워포인트 모의 테스트 폴더에서 프로젝트 1번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이러한 파일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환경보호와 친환경 자동차 이런 파일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받은 프린트 그 내용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1번. 시험 기출 문제니까요. 어, 요거를 잘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준비되셨습니까? 방금 다운받은 거는 꼭 압축 풀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파워포인트 지금 모의 테스트 다운로드 한 거 압축 안 풀고 사용하시면은 지금 파일을 못 가져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폴더에서 압축 꼭 풀어서 사용하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슬라이드를 수동으로 화면 전환하도록 설정하고 슬라이드 쇼 보기 형식을 대화형 자동 진행 전체 화면으로 설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디서 설정을 할까요? 바로 쇼 설정에서 슬라이드 쇼 탭에 가서 슬라이드 쇼 설정에서 쇼 설정에 현재 설정된 시간 사용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수동으로 화면 전환되도록 하는 게 있죠. 슬라이드 쇼를 진행할 때 수동으로 화면 전환되도록 하고 그리고 발표자가 진행하는 화면으로 돼 있죠. 근데 대화형 화면으로 대화형 자동 진행 전체 화면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수동과 대화형 자동 진행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하고요. 이거 바꿔야 돼요. 자동 진행. 그리고 시험 시에는 제가 버튼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버튼들에서 다 했으면 완료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작업 1번 완료 표시됐다 이런 체크가 남게 되고, 이거 눌러서 다음 작업으로, 이번 작업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완료 표시나 검토 표시는 점수하고 상관은 없지만 꼭 하세요.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완료 표시를 하면 내가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그런 게 전혀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꼭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번 작업도 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사용 슬라이드 뒤에 문서 폴더에 전기 배터리 문서에서 개요를 가져와 슬라이드로 만드십시오. 이게 중요한 말이네요. 전기 배터리 문서에서 개요를 가져와 슬라이드로 만든다고. 물론 끝에 이제 친환경 자동차 사용 슬라이드 뒤에라고 했으니까 친환경 사용 자동차 사용 슬라이드를 클릭해 놓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번 슬라이드죠. 이 슬라이드 뒤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2번 슬라이드를 일단 선택해 놓고 요거 저번에 배웠는데 개요 문서 가져오는 거는 어디서 하나요? 얘가 아마 워드 문서일 것 같습니다. 개요를 가져오라고 하는 걸로 봤어요. 워드 문서. 가져올 때 뭘로 가져왔죠? 홈 탭에
새 슬라이드에서, 홈탭의 새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개요로 가져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DOCX, 뭐뭐점 DOCX 가져오는 거고, DOCX는 워드 문서죠. 슬라이드 다시 사용은 뭐였죠? 슬라이드 다시 사용은 뭐 가져오는 거였죠? 네, 파워포인트 PPTX. 두 가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써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가뜩이나 우리 책에 막 설명 잘못 나와 있었어가지고. 어, 그래서 요 홈탭의 새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개요로, 지금 개요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선택을 해보시고요. 시험 시에는 문서에 바로 있을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압축 풀라고 했어요. 압축 안 풀면은 못 가져와요. 압축을 꼭 풀어서 사용을 해야지 지금 가져올 수 있을 거고요. 문서에 아까 다운받은 파워포인트 모의 테스트, 무스 파워포인트 모의 테스트 폴더에 가보세요. 거기에 혹시 있어요? 전기 배터리라고? 네, 전기 배터리 DOCX를 선택해서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또 들어갔습니까? 전기 배터리가. 네,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친환경 자동차 종류 슬라이드에서 저 밑에 있네요. 친환경 자동차 종류. 이제 전기 배터리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9번 슬라이드가 돼버렸군요. 아무튼 그 친환경 자동차 종류 슬라이드에서 혹시 자동차 그래픽이 있습니까? 자동차 그래픽 이거 얘기하는 것 같죠? 자동차 그래픽을 사람 그래픽의 너비와 높이에 정확히 일치하도록 수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 그래픽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사람 그래픽이 더블 클릭을 해보시거나 이 그래픽 형식으로 오란 소리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쪽 오니까. 그 높이 너비가 얼마예요? 3.8이죠? 그러면 자동차도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자동차도 3.8로요. 자동차도 3.8로 할 건데 혹시 가로 세로 비율 고정돼 있나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러면 똑같이 3.8, 3.8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3.8 하면 높이만 3.8로 맞지 너비가 안 맞는데. 이 자동차를 크기 및 위치 대하상자 불러서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풀고 해야겠죠? 아시죠? 네. 그 마우스 오른쪽 크기 및 위치로 보시든지 아니면 또 그래픽 형식의 이 크기 및 위치 대하상자를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체크 풀고 그래야지 따로따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도 3.8로 해서 뭐 엔터를 치면 되겠네요. 이제 가로 세로 비율 풀고 3.8, 3.8로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얘부터 확인해보고 사람부터 확인해보고 그렇게 그 사람의 높이 너비와 크기를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푼다는 게 좀 중요했죠. 그리고 다음 작업 넘어갈 때 이런 게 선택돼 있으면 뭐라고 그 다음 작업 제가 아까 이렇게 다음 버튼 눌러서 이렇게 넘어갈 때 있잖아요. 뭐라 뭐라 합니다. 그 경고창이 팍 뜹니다. 조치가 필요하다고. 뭐 선택돼 있어가지고 아니면 뭐 창이 열려 있어가지고 다음으로 못 넘어간다. 막 뭐라 뭐라 경고창이 뜨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풀고 하세요. 선택 풀고 이런 작업창도 되도록이면 닫고 그래야지 다음 작업으로 잘 넘어가집니다. 아니면 경고창이 뜨면서 안 넘어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시로 선택 해제하면서 하세요. 다음에 1-4번으로 와서 계속해서 1-4번은 또 영업 슬라이드에 영업 슬라이드 10번 슬라이드죠. 색, 윤곽선, 옥색, 강조 1, 도형 스타일을 말풍선에 적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말풍선이 있나요? 말풍선. 네, 말풍선을 선택을 하시고 또 도형 서식으로 오세요. 도형 서식. 또 도형 스타일에서 찾아야죠.
생윤곽선 옥색 강조 1이라고 있어요? 정확한 거 찾으세요. 강조 1, 2, 3, 4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강조 1, 2, 3, 4, 5, 6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정확한 걸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도형을 선택해놓고 도형 서식에서 스타일 갤러리에서 찾아야 될 게 제일 많은 과목이 파워포인트를 했습니다. 됐으면 또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고 배터리 사용 슬라이드에 내용 개체 틀에 그 밑에 있네요. 배터리 사용 슬라이드. 내용 개체 틀에 3열 7행으로 구성된 표를 삽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글에 한국, 미국, 중국을 입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 삽입하는 단추가 있지요? 이 단추를 눌러서 3열 7행짜리 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열 개수 3개, 행 개수 7개.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바로 입력하세요. 한국, 그 미국, 중국, 한국, 미국, 중국을 차례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또 1-6번으로 왔습니다.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고 배터리 용량 슬라이드에서 12번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배터리 용량 슬라이드 내용 개체 틀, 표 내용이 표시된 꺾은 선형 차트를 만드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분기를 항목으로 판매량 및 합계를 데이터 계열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네요. 아, 이거 그냥 문제를 고치세요. 개인 및 회사를 제가 급하게 만든 거고 못 봤네요. 개인 및 회사를 데이터 계열로 사용하는 걸로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판매량 및 합계가 아니고 개인 및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바꾸고 저번에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문제에도 이런 말이 있죠. 차트 워크시트에 표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 넣거나 수동으로 입력 가능하다. 지금은 복사를 해서 얘를 복사해서 데이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블록 지정을 하시고 표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하시고 복사를 할게요. 홈 탭에 복사. 파워포인트든 워드든 이렇게 뭐 복사해서 막 뭐 표 만들 때 붙여넣기 하고 복사해서 뭐 찾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복사를 하십시오. 블록 지정하고 복사를 했으면 이제 차트를 만들 거죠. 차트 만드는 단추 눌러주세요. 이 단추를 눌러가지고 차트 종류가 뭐죠? 네, 꺾은 선형 중에서도 그냥 꺾은 선형이라고 있나요? 누적 꺾은 선도 있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도 있고 그 종류를 잘 봐야 됩니다.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엑셀 데이터 시트 창이 열리면 우리가 첫 번째 셀에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면 되죠. 여기에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도 가능하고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을 때 아마도 이 붙여넣기 옵션 단추가 생겼을 것 같은데 이 붙여넣기 옵션 단추를 눌러서 이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주변 서식에 맞추기로 두 번째 걸로 해주시면 좀 더 편집이 편할 겁니다. 옵션 단추 눌러서 주변 서식에 맞추기로 바꿔보시고 현재 계열 3가 쓸데없이 들어가 있거든요. 계열 3는 필요 없죠. 네, 개인과 회사 계열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계열 3는 제가 D열을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는 게 제일 빠를 거라고 했죠. 네. D열 머리글을 찍고 마우스 우클릭 삭제를 해버리시면 그럼 쓸데없는 계열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됐으면 엑셀 데이터 시트 창은 닫기. D열을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 삭제하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아니면 뭐 이 조정도 가능하거든요. 이 조정을 해서도 바꿀 수도 있고요. 엑셀 데이터 시트 창은 닫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잖아요. 그 작업이었잖아요. 마지막 작업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 제출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검토 표시해놓고 안 푼 문제가 있더라도 제가 그냥 제출하라고 했죠. 왜냐면 지금 시간이 50분부터 거꾸로 가고 있고 프로젝트가 6개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뭐 많으면 뭐 6개까지 있는 그 프로젝트가 6개나 주어지기 때문에 괜히 모르는 거 고민할 필요 없이 프로젝트 제출하고 나중에 검토 표시한 것들은 내가 검토 대상으로 표시한 것들은 이런 플래그 생기면서 나중에 요약으로 돌아가서 다 모아서 풀어볼 수 있으니까 제출을 했더라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프로젝트 제출하고 알아서 그럼 다음 프로젝트 파일이 열리거든요.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단추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수동으로 프로젝트 제출했다고 치고 얘를 파일에 닫기로 닫고 현재 프로젝트 1번 닫을게요, 이제. 저장은 안 할게요. 그리고 파일을 열어주십시오. 열기로 찾아보기로 하는 게 빠를 겁니다. 프로젝트 2번. 프로젝트 2번으로 왔습니다. 이번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빈 화면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새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만드십시오. 라고 했고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네요. 빈 화면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새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만들어 놨고, 마스터에서요. 마스터에서라는 말도 놓치면 안 되겠죠. 어차피 근데 이 이름 마스터밖에 작업이 네, 뭐 안 됩니다.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오시죠. 보기 탭에서. 마스터 보기 그룹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요. 슬라이드 마스터로 왔을 때 먼저 빈 화면 레이아웃부터 찾으세요. 아무 내용이 없는 레이아웃이겠죠. 빈 화면 레이아웃이 있습니까?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왔을 때 여기 레이아웃 종류 중에서 지금 최상위 위에 있었고 이제 뭐 슬라이드 레이아웃,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뭐 구형 머리글 레이아웃, 뭐 컨텐츠 2개 레이아웃 다 이름이 있을 건데 빈 화면 레이아웃이 있어요? 네, 아무 내용이 없는 제목이나 뭐 그런 게 없는 컨텐츠 같은 게 없는 비나면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찍어놓고 새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만들라서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비나면 레이아웃을 찾으셨으면 클릭을 하시고 레이아웃 삽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바로 밑에 들어가게 새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만듭니다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비나면을 찍고 레이아웃 삽입을 이제 누르셨죠? 그럼 아마도 저처럼 이렇게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이 생성됐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왼쪽에 뭐 놓고, 오른쪽에 뭐 놓고 한 적 있었죠, 저번에. 네. 그럼 왼쪽에는 뭐를? 그림 게제트를. 또 오른쪽에는 뭐를? 텍스트 게제트를. 각각 드래그해서 우리 넣는 거 했었잖아요.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게제트 삽입을. 그림 게제트부터 갈게요. 저처럼. 마스터 탭에서 게제트 삽입으로 그림 게제트 선택하고, 이렇게. 또 역시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마스터 탭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개체틀 삽입으로 또 그다음 오른쪽에 뭐 넣을 건데요? 텍스트. 텍스트
게제트를 삽입하시고 했잖아요. 그래서 게제트 삽입으로 텍스트를 또 선택하시고 텍스트를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또 넣어주시고 그리고 마무리도 중요한데요. 이게 이름, 그 레이아웃의 이름을 텍스트가 있는 그림으로 하지 않으면 틀린 게 돼버려요. 지금은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이라고 이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탭에서 이름 바꾸기를 꼭 하셔야 돼요.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이름 바꾸기를 클릭해서 이름을 바꾸세요. 이름은 이걸로 텍스트가 있는 그림이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모타를 넣으면 뭐 당연히 틀린 게 돼버리니까 띄어쓰기도 잘 맞아야 되고요. 컴퓨터 채점하기 때문에 안 봐준다 했죠. 이름 바꾸기 하시고 다 됐으면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가 주시면 되겠어요. 마스터 보기 닫기 안 하면 또 안 돼요. 그 다음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뭐 한 건지 아시죠? 이렇게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와서 우리가 새로운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왔고 그게 이 새 슬라이드에 이제 빈 화면 뒤에 생긴 거죠. 이 빈 화면을 기준으로 뒤에 텍스트가 있는 그림이라는 레이아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걸 넣으면 안 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새로 없는 레이아웃을 만들었다. 우리가 그런 거죠. 계속해서 다음 작업으로 넘어와서 2-2번은 모든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노트를 3매 인쇄하도록 인쇄 옵션을 설정하고 슬라이드 노트로 해서 세부씩 인쇄하도록 인쇄 옵션을 설정해 달라고 하네요. 이런 거는 다 우리 파일에 인쇄로 가서 했었죠. 파일 탭 인쇄로 오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전체 페이지 슬라이드로 돼 있는 것을 뭘로 바꾸시겠습니까? 한 페이지에 슬라이드 한 개 그냥 통째로 나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뭘로? 노트로. 슬라이드 노트나 유인물로 인쇄하는 문제가 있다 했죠. 슬라이드 노트나 뭐 한 페이지에 뭐 세 장의 슬라이드나 뭐 유인물로 해라든지 막 그런 문제들이 잘 나오거든요. 슬라이드 노트로 인쇄하겠어. 노트까지. 그리고 세부씩 인쇄한다 했죠. 복사본은 3. 복사본 3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뭐를 바꿔야 될까요? 네. 1페이지 복사본은 2페이지 복사본보다 먼저 인쇄되어야 합니다. 이게 한 부씩 인쇄입니까? 한 부씩 인쇄 안함입니까? 네. 한 부씩 인쇄 안함이었죠. 네. 한 부씩 인쇄 안함. 아시죠? 그래서 한 부씩 인쇄 안함으로 해주셔야 돼요. 첫 페이지가 다 나오고 또 두 번째 페이지 다 나오고 그 말이잖아요. 한 부씩 인쇄 안함 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인쇄는 누를 필요 없어요. 설정만, 옵션만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 스테이지로 돌아온 분. 계속해서 2-3번으로 넘어와서 프레젠테이션의 끝에 문서 폴더에 자동차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삽입하십시오. 이게 또 중요한 말이네요. 자동차 PPT 파일이겠죠? 자동차 프레젠테이션 PPTX 파일을 넣으라고 하네요. 끝에, 문서의 끝에다가, 끝에 가서 그러면 또 작업을 해야겠죠? 문서의 제일 끝으로 오세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 뭐 컨트롤 N으로 와도 상관없고, 슬라이드가 많을 때는 컨트롤 N 키를 눌러서 끝으로 와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어떻게 넣는다고요? 뭘로 넣는다고요? 아까는 DOCX를 넣었잖아요. DOCX는 개요로 넣었죠. 얘는 뭐다? 네. 슬라이드 다시 사용으로 넣어야 됩니다. 홈 탭에 새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다시 사용이 있죠? 아까는 개요로 넣었었고, 워드는. 얘는 PPT니까 다시 사용입니다.
얘는 워드 문서 넣을 때 넣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시 사용을 클릭하시고 홈 탭의 새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다시 사용. 찾아야죠. 찾아보기로 찾으세요. 우리가 찾아야 될 파일이 자동차네. 자동차 프레젠테이션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시험 시에는 문서에 있을 거고 지금은 모의 테스트에 바로 보이죠? 자동차 PPTX가 모의 테스트 폴더에 있습니다. 시험 시에는 주로 문서에 있을 겁니다. 선택해서 그렇게 열면 혹시 슬라이드가 자동차 관리 슬라이드도 있고 자동차 구매 슬라이드도 있고 이렇습니까? 네. 근데 슬라이드 6은 자동차 관리고 슬라이드 7은 자동차 구매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그냥 그 지금 5번 슬라이드가 우리 선택돼 있잖아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찍혀 있을 거니까 얘를 클릭하기만 하면 6번 슬라이드로 들어갈 거고요. 클릭을 해주시고 또 얘를 클릭하면 또 7번 슬라이드로 들어가게 되겠죠. 아까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클릭해서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된다. 6번, 7번으로 잘 들어갔습니까? 작업창은 닫을게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워드 파일을 가져오는 건지, 다른 PPT X 파일을 가져오는 건지. 그다음 2-4번으로 넘어와서 또 영업 슬라이드의 금속 프레임 그림 스타일과 표식 꾸밈 효과를 그림에 적용하라. 영업 슬라이드가 있어요. 2번 슬라이드는 뭐예요? 2번 슬라이드에 자동차 그림이 있어요. 네. 또 그림을 또 더블 클릭하시거나 네. 그림을 선택해서 그림 서식으로 오셔야 돼요. 거기에서 또 우리 스타일 주고 또 꾸밈 효과 주고 이런 거 한 적 있죠? 스타일을 주세요. 스타일을. 자동차 그림에 금속 프레임 스타일을 주라는데요. 금속 프레임이라고 세 번째 거네요. 그림 서식에서 금속 프레임 스타일 주고 또 꾸밈 효과 쪽에서 표식 꾸밈 효과도 찾아보세요. 꾸밈 효과에 다 이름이 있을 거니까요. 뭐 연필 회색조도 있고 무슨 페인트 뭐 스트로크도 있고 뭐 다양한 게 나옵니다. 그 시험에서. 지금 표식 효과 위에 있는 커서를 갖다 대서 뭐 연필 회색조인지 뭐 연필 스케치인지 뭐그 플라스틱 워프인지 네온 가장자리인지 이런 것도 잘 나오고 네온 가장자리 효과를 줘라 것도 잘 나오고 표식으로 줬으면 됐고요. 다음 작업으로 넘어와서 또 정보 슬라이드에서 제목 왼쪽에 위치한 정보 슬라이드 가보시죠. 3번 슬라이드죠. 제목 왼쪽에 위치한 확인 아이콘이 있어요. 제목 왼쪽에 위치한 확인 아이콘. 아마도 이거 얘기하는 것 같죠? 확인 아이콘. 이게 아래로 이동 경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랍니다. 그러면 얘를 찍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이동 경로 저번에 준 적 있죠? 뭐 팔자로 막 이동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애니메이션이었죠? 네. 이 확인 아이콘을 클릭하고 애니메이션 탭으로 와서 뭐 어떤 애니메이션을 주시겠습니까? 갤러리에서. 이 개체를 찍어야지, 아이콘을 찍어야지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됩니다. 애니메이션 갤러리에서 뭐 어떤 애니메이션을 주면 아래로 그렇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거야. 당연히 이동 경로 중에서 뭘로? 선, 선 이동 경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 옵션을, 효과 옵션을 아래쪽으로 돼 있는지, 뭐 왼쪽으로 돼 있는지, 뭐 오른쪽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시험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으로 해주시면 되지만,
아니면은 혹시 여기서 그 추가 이동 경로로 가신 분은 여기 추가 이동 경로에 어, 아마 아래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래로. 그래서 확인해도 똑같아요. 선 이동 경로 아래쪽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제 프로젝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로젝트 3번은 먼저 3-1번이 유인물 마스터에서 기획안이 표시되도록 바닥글 편집하시오. 유인물 마스터에서라는 말이 먼저 중요한 말이죠. 보기 유인물 마스터로 바꾸는 거 아시죠? 네. 슬라이드 마스터 옆에 유인물로 인쇄할 때 그 나타나는 모양 지정하는 유인물 마스터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바닥글 그 넣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로 하셔야 된다. 이거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로 안 하시면은 바닥글이 여기 나오는 듯 보이지만 활성화 안 돼 있으면 인쇄할 때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틀린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물 마스터로 왔더라도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로 해달라. 하여튼 뭐 머리글 바닥글은 다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로 하세요. 파워포인트든 워드든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 클릭하고 알아서 유인물로 이렇게 와 있을 거예요. 유인물 마스터로 했기 때문에 슬라이드 노트면 유인물로 와 있을 거고 인쇄할 때 바닥글을 체크해서 기획안이라고 그렇게 바닥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닥글 체크, 이거 체크를 안 하면 인쇄할 때 안 나오게 되는 게 있으니까 체크하고 기획안 모두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들어간 게 보이고요. 마무리는 당연히 마스터 보기 닫기요. 유인물 마스터 탭으로 돌아와서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와 주셔야 돼요. 네, 계속해서 3-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슬라이드 5에서 요약 업데이트 메모를 삽입하십시오. 인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메모 아이콘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냥 5번 슬라이드를 찍었으면 메모는 제가 어디서 넣으라고 했죠? 메모 삽입하려면 이 글자가 들어가는 메모를 5번 슬라이드에 넣으라잖아요. 메모는 제가 검토 탭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했었죠. 검토의 새 메모요. 저처럼 검토의 새 메모를 클릭하고 메모의 내용은 요약 업데이트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요약 업데이트 그리고 요 게시하는 단추 눌러주십시오. 그럼 아마도 메모가 이런 위치로 들어갔을 건데 뭐 위치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를 찍어놓고 메모를 넣어도 뭐 여기 들었다 해서 상관없는데 하여튼 메모가 게시가 되어야 됩니다. 메모창은 뭐 닫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또 3번으로 와서 슬라이드 3에 제목 주문에 글꼴을 도등 또 글꼴 색을 밤색 강조 5로 변경 문자 간격을 넓게로 설정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부 이렇게 글꼴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블록 지정을 하고 하셔야 돼요. 제목을 더블 클릭해서 주문을 더블 클릭해서 블록 지정을 하고 우리가
글꼴의 종류를 바꾸고, 뭐 여기서 바꿔도 되고, 색깔도 여기서 바꿔도 되지만, 문자 간격 넓게 하는 건 어차피 글꼴 설정 대화 상자를 불러야 될 것 같거든요. 1포인트로 또 정확하게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홈 탭으로 갈게요. 블록 지정을 했으면 홈 탭으로 와서 글꼴부터 바꿔주시고요. 도둠, 찾기 힘들면 쳐도 됩니다. 도둠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 글꼴의 색깔도 여기 글꼴 색 단추 눌러서 밤색 강조 5가 고쳐야겠네요. 강조 3으로 바꿔주십시오. 테마에 따라서 이게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 이쪽 테마는 강조 3이네요. 밤색 강조 3으로 할게요. 테마에 따라서 좀 안 맞았어, 색깔이. 강조 3으로 문제를 고치고, 그 다음에 요겁니다. 이 도둠의 글자 색깔은 요거고, 그리고 이제 문자 간격을 뭐 넓게 1포인트로 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 문자 간격 단추가 있긴 있죠. 근데 그냥 넓게 하면 1포인트인지 2포인트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자 간격을 줄 때 기타 간격으로 가서 넓게 해가지고 기타 간격으로 가셔서 문자 간격을 넓게 1포인트. 아니면 이거는 글꼴 설정 대화 상자를 바로 불러도 되는 거예요. 홈탭에 글꼴 부르면서 글꼴 설정 대화 상자를 불러서 문자 간격 쪽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와서 보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넓게 값은 1로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아무튼 이 블록 지정을 꼭 하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주문이라는 글자를 블록 지정을 딱 하고 홈 탭에 와서 그렇게 도둠, 글꼴색 그리고 문자 간격 요거 눌러서 그 문자 간격 그렇게 바꿔주시고 넓게 1포인트까지 확인했습니다. 됐고요. 다음 3-4번으로 왔습니다. 3-4번은 슬라이드 4에서 4번 슬라이드에 사과 아이콘이 있습니까? 사과 아이콘의 대체 텍스트를 장식으로 표시하여, 이게 중요한 말이죠. 대체 텍스트 장식으로 표시해서 화면 읽기 프로그램이 무시되도록 설정한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사과 아이콘을 찍고 그러면 그래픽 형식, 그림, 하여튼 이 아이콘의 그래픽 형식으로 오셔가지고 이게 바로 접근성 그룹에서 대체 텍스트 관련된 내용이었죠. 대체 텍스트가 이제 이 그림을 나레이션 뭐 어플 같은 걸로 이제 나레이션 앱으로 읽어줄 수도 있고 그림에 정보를 넣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대체 텍스트에 대해서 뭐 사과 단색으로 채워진 이런 대체 텍스트 있었네요. 근데 이거를 뭘로? 장식으로 그냥 읽어주지 마라. 네. 이거는 그냥 양식으로 표시해서 정보는 전달하지 않고 네. 시각적인 효과만 어, 장식으로 표시를 체크하세요. 대체 텍스트 장식으로 표시. 됐으면 작업창은 닫아주시고요. 네, 그러면 화면 그 읽기 프로그램이 다 무시하고 그냥 이제 대체 텍스트 안 읽어주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3-5번으로 왔고 슬라이드 3에서 내용 영역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그 중간에 세로로 맞추라고 하고 있네요. 3번 슬라이드에 가보시면요. 뭐 어떤 그림 커피잔 옆에 내용 텍스트 상자가 있어요. 이 내용 텍스트 상자를 슬라이드에서 이 세로에서 딱 중간에 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같거든요. 세로에서만.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텍스트 상자를 찍고
얘도 도형이거든요. 지금 텍스트 상자도. 그래서 도형 서식에서, 맞춤에서, 도형 서식에, 맞춤에, 중간 맞춤이 있어요? 이 텍스트 상자를 좀 중간에 오도록 맞춤의 중간 맞춤이야.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 상자를 하나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개체별 도구 도형 서식에 맞춤에서 슬라이드 내에서 맞춤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개의 개체들을 선택하면 원래 내가 이것도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하고 뭐 여러 개를 선택하면은 선택한 개체에 맞춰지거든요. 이 선택한 이 두 개에 대해서 뭐 위에서 맞추겠어 뭐 이렇게 하면 이 두 개를 기준으로 뭔가 맞춰지는데 우리가 하나만 찍었잖아요. 그러면 슬라이드 내에서 이 전체 슬라이드 내에서 딱 중앙에 오도록 하겠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얘를 도형서식에서 이렇게 맞춤에 가서 중간 맞춤을 해보시면 좀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 3-6번입니다. 3-6번은 슬라이드 2에서 가장 큰 귤 그림을 다른 귤 뒤로 보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 귤 그림이 있어요. 네. 가장 큰 귤을 다른 귤 뒤로 보내려면 이 귤이겠죠? 제일 앞에 있는 거. 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 하는 게 좋겠죠? 아니면 이 귤 그림을 선택해서 그림 서식에서 또 맞춤해서 아니 여기 뒤로 보내기 뭐 앞으로 가져오기 있으니까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하면 막 그 조절할 수 있을 거고 맨 앞으로 가져오고 뭐 맨 뒤로 보내고 이런 게 가능할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든 이렇게 뭐 뒤로 보내기를 눌러서 뒤로 보내든 여러분이 편한 대로 열려 있어야 돼. 먼저 4-1번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슬라이드 번호 개체 틀을 포함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마스터에서 슬라이드 번호 개체 틀을 포함하라고 하면 또 마스터로 가야죠.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로 오십시오. 슬라이드 마스터로 왔을 때 여기에 슬라이드 번호 틀은 안 보이거든요. 슬라이드 그 제위에 최상위 마스터로 갔을 때요. 최상위 마스터로 갔을 때 슬라이드 번호 개체 틀을 넣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마스터에서 그 최상위 마스터에 넣어야지 뭐 전체적으로 또 모든 슬라이드에 다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목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만 영향을 주고 뭐 이런 거니까 보통 마스터에서 하면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최상위 마스터 와서 하세요. 제 위에 올라와서. 그리고 이 마스터 레이아웃을 눌러봅니다. 마스터 탭에 마스터 레이아웃 그룹에서 마스터 레이아웃을 클릭해봅니다.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우스 우클릭 그 마스터 레이아웃. 네. 마우스 오른쪽 마스터 레이아웃을 눌러도 좋습니다. 그럼 혹시 거기에 슬라이드 번호가 빠져 있나요? 슬라이드 번호 체크해 주세요.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잘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 마스터를 찍고 마스터 레이아웃에서 슬라이드 번호를 넣으면 모든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번호 그 틀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확인 눌렀을 때, 아, 여기 생기네요. 오른쪽 그 아래쪽에 슬라이드 번호 틀이 없다가 생겼습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로 빠져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틀만 포함한 거지 번호를 삽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번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레이아웃을 조절할 수 있도록 번호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마스터에서 저걸 옮기면 되겠죠. 그럼 나중에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했을 때 그런 위치도 옮겨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틀을 만들어 놓으면 수정할 수 있게. 다음 4-2번은 슬라이드 5에서 5번 슬라이드로 와보시고요. 5번 슬라이드에는
어떻게 만들까라는 그 제목 텍스트 상자가 있어요. 네. 어떻게 만들까 하는 요 제목 텍스트 상자요. 여기에 그 채우기 색을 흰색 배경 일로 하고 윤곽선을 검정 텍스트 원으로 하라. 그래서 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시고 또 도형 서식에서요. 도형 채우기 쪽을 이렇게 채우기하고 윤곽선을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개체별 도구를 이용하십시오. 개체를 찍으면 텍스트 상자도 도형이니까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혹시 우리가 최상위 버전이기 때문에 모스 365가 아닌 버전을 사용하시면 도형 서식이라고 안 나오고 그냥 쉐이프 형식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쉐이프 형식. 네, 그럼 쉐이프 형식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쉐이프 형식. 채우기 색깔을 흰색 배경 1로 하고 정확한 색깔 넣으세요. 제 첫 번째 색깔이죠. 또 도형 윤곽선도 검정 텍스트 원 테마색의 두 번째 거죠. 정확한 색깔 넣으셔야 됩니다. 네, 됐으면 또 계속해서 4-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슬라이드 3에서 목록을 세로 텍스트 상자 목록형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변환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번 슬라이드의 이 목록, 이 목록을요, 세로 상자 목록형 스마트 아트 그래픽으로 변환하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목록을 클릭해놓고 홈 탭에 단락 그룹에서 글머리 끼고 목록을 스마트 아트로 변환하는 단추가 있었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안쪽에 클릭하든 뭐 개체 틀을 찍든 상관없는데 홈 탭에 단락 그룹에 있는 걸 쓰려면 얘를 클릭을 해놓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아트로 변환할 때 세로 상자 목록형이라고 있어요. 세로 상자 목록형. 찾기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로 상자 목록형이 찾기 힘들면. 기타 스마트 아트 그래픽 하는 거 아시죠? 기타 스마트 아트 그래픽 가셔가지고 거기서 목록형에서 찾아보세요. 목록형에서 혹시 세로 상자 목록형이라고 있어요? 네. 정확한 걸 찾으세요. 뭐 프로세스형이면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으로 하라. 뭐 프로세스형에서 찾고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다음 이런 거 하면 제가 선택 해지 안 하면 또 막 다음으로 잘 안 넘어가진다 했죠. 바깥쪽 찍어서 선택 해지하고 다음 작업부터. 그다음 슬라이드 4에서 4번 슬라이드로 와보시죠. 4번 슬라이드에 3D 모델 보기를 위쪽 뒤 왼쪽으로 변환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D 모델이 있어요? 네, 요거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 다음 모델의 높이를 12.5cm로 변경하라고. 그래서 이 3D 모델을 찍고 왼쪽 뒤 왼쪽 그런 게 그때 3D 모델에서 그 3D 모델 보기 효과 주는 게 있었죠? 얘를 클릭하고 3D 모델 도구로 오셔가지고 갤러리, 모델 보기 갤러리에서 찾아야 돼요. 위쪽, 뒤, 왼쪽이 있어요. 네, 위쪽, 뒤, 왼쪽. 정확한 걸로 해주시고요. 그렇게 바꿔주고, 또, 높이도 바꿔주실래요? 높이를 12.5로 바꾸라. 높이를 12.5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아, 뭐 이런 거는 뭐 가로, 세로 비율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3D 모델이라서 그냥 높이 바꾸라면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아, 12.05입니다. 저처럼 12.5 했다면 큰일 납니다.
12.05입니다. 바로 틀린 게 돼버립니다. 12.05로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다음 계속해서 4-5번으로 넘어와서 슬라이드 2에서 2번 슬라이드로 가보시죠. 다섯 개의 목록 항목에 대해 닦아내기 애니메이션 및 왼쪽에서 효과를 적용하라고. 이번 슬라이드에 이 다섯 개의 글머리 기호 목록 얘기하는 거 같죠? 그래서 얘를 클릭해 놓고 또 그럼 어디로 가면 됩니까? 닦아내기 애니메이션 및 왼쪽에서 효과 옵션 적용하려면 또 애니메이션 탭으로 와야겠죠? 네, 애니메이션 탭으로 오시고요. 거기에서 얘를 클릭하고 해야지 닦아내기를 줄 수 있는 거지. 클릭도 안 하시면 당연히 아무 효과를 못 줍니다. 이 내용 텍스트 상자를 글머리 기호 목록 여기를 클릭해 놓고 애니메이션 탭에서 닦아내기 효과를 주세요. 닦아내기를 주는데 단 방향이 맞습니까? 왼쪽에서라고 했는데 방향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효과 옵션을 항상 신경 쓰시고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왼쪽에서 해주시고 그리고 얘가 하는 말이 마우스를 한번 클릭할 때마다 차례로 한 번에 하나의 목록 항목이 드러나도록 애니메이션 구성해라. 그거는 이미 돼 있어요. 1, 2, 3, 4, 5 이게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클릭할 때 한 달락 한 달락씩 나오도록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근데 클릭할 때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전 효과와 함께 한다든지, 동시에 다 나오도록 한다든지, 이전 효과 다음에로 하면은 0으로 바뀌어요. 한 번도 클릭 안 해도 그냥 다 알아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아마 손 안 대시면 클릭할 때로 돼 있을 거고, 시작 상황이. 그 클릭할 때라는 것이 한 번 클릭해야 얘가 나오고, 두 번 클릭했을 때 얘가 나오고, 세 번째 클릭했을 때 얘가 나온다. 그래서 얘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마우스를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차례로 한 번에 하나의 목록이. 그래서 지금 이 세팅 그대로 하면 됩니다. 클릭할 때 그대로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쇼를 제가 진행을 했을 때 한 번 클릭해야지 얘가 나오고, 클릭 안 하면 안 나오죠. 또 한 번 또 클릭을 해야지 또 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잡혀 있으니까 클릭할 대로 잡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닦아내기를 주면 클릭할 대로 돼 있을 거고 네, 그래서 효과 옵션만 잘 주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4-6번으로 가볼게요. 모든 슬라이드에 밝기 변화 전환을 적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로 가면 되나? 밝기 변화 전환 효과 배웠죠? 슬라이드가 등장할 때 들어오는 그냥 통째로 그 슬라이드 통째로 주는 전환 효과. 네, 그러면 밝기 변화 전환 효과를 주려면 전환 탭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개체별로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슬라이드에 그냥 등장할 때 주는 거라서 전환 쪽에 지금 애니메이션 쪽에서 밝기 변화가 있잖아요. 여기서 막 이거 주면 안 돼요. 전환할 될 때, 슬라이드가 등장할 때 모든 슬라이드마다 밝기가 변화되면서 등장해라. 뭐 모핑으로 등장해라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밝기 변화로 주시되 이전 슬라이드가 서서히 사라지고 현재 슬라이드가 나타나는 효과죠. 그래서 이걸 주고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네? 밝기 변화를 줬으면 끝난 겁니까? 네, 이게 다른 슬라이드는요, 가보면 없음이거든요. 다른 슬라이드는 가보면 없음이에요. 밝기 변화를 줬으면 모두 적용을 신경 써야겠죠? 모든 슬라이드에 이런 말이 붙었잖아요. 내가 그때도 이런 말을 잘 보라고 했잖아요. 모든 슬라이드 하면은 모두 적용을 신경 쓰십시오. 모두 적용. 그래서 모두 적용까지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5번의 5-1번 문제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숨겨진 문서 속성과 개인정보를 제거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숨겨진 그 속성, 뭐 제목, 뭐 만드니, 뭐 주제, 회사 이런 속성 이런 걸 제거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런 건 어디서 하나요? 우리가 속성을 넣고 속성을 제거하고 이런 거 한 적 있었거든요. 앞에 책에서. 그게 어디 있었죠? 파일 탭에 정보에 있습니다. 문서 속성 관련된 문제는 워드에도 나옵니다. 파일 탭에 정보로 가보시고요. 파일의 정보에서 거기에 옆에 속성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이런 속성들을 다 없애고 싶은 모양. 이런 속성들을 다 없애고 싶은 모양이고 다 없애고 싶은 모양. 그 일일이 찾아서 이렇게 파일 그 여기 뭐 모든 속성 표시하면 더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또 없애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에 검사해서 없애는 게 있었죠. 바로 파일의 정보에 문서 검사입니다. 파일의 정보에 문제 확인이 있습니다. 파일의 정보, 문제 확인, 문서 검사요. 숨겨진 속도나 개인정보 등을 검사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선택을 해서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항목들, 문서 속성 및 개인정보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항목들 그대로 검사를 하세요. 검사를 하고 혹시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발견되는 항목들이 이제 몇 개 있네요. 그럼 다른 내용은 제거하지 말라고 했고 뭐만? 이것만. 문서 속성 및 개인정보 외만 모두 제거를 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으면 닫기. 그 다음 5-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건 제거하면 안 돼요. 문서 속성들이 다 지워졌죠? 정말 만드니가 뭐 아까 누구고 뭐가 그런 게 다 없죠? 이제 하나도 없죠? 그래서 문제 확인의 문서 검사로 그렇게 검사를 해서 그 발견된 항목들을 빨간색 느낌표로 딱 발견되면 그 문서 속성 및 개인정보를 제거하는 그런 겁니다. 이제 5-2번으로 넘어왔고 슬라이드 2에만 또 이번 슬라이드 가보시죠. 이번 슬라이드에만 슬라이드 배경색을 검정 배경 1로 변경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슬라이드 배경 색깔을 바꾸려면 이번 슬라이드에 또 와서 이번 슬라이드의 배경을 그냥 마우스 오른쪽 배경 서식 이렇게 가도 좋고요. 이번 슬라이드 배경 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배경 서식 아니면 디자인 탭에 있죠. 디자인 탭에 여기 배경 서식이요. 사용자 지정 그룹에서 디자인 탭에 그 배경 서식 가가지고 뭘로 하면 될까요? 배경. 지금은 그라데이션 채우기 돼 있네요. 근데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아니라 검정 배경 1색깔로 단색이죠? 이건 단색이기 때문에 검정 배경 1색깔 단색이거든요. 그래서 단색 채우기로 해가지고 그 색깔 중에서 검정 배경 1을 그렇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색 채우기에서 검정 배경 1로 정확한 색깔부터 주세요. 네. 배경서식 작업상 받아주시고요. 근데 이런 메모창도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그 할 때는 배경 쪽을 찍고 이제 텍스트 상대하는 거 잘못 건드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려면 디자인 탭에서 그냥 배경 서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의 배경 서식으로. 그래가지고 단색 채우기, 색깔은 검정 배경, 일색깔로. 다음 5-3번입니다.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확대 축소 링크를 슬라이드 확대 축소 링크 이거 중요한 말이죠. 슬라이드 6 추가된 게임 캐릭터에 삽입하라고. 그러면 1번 슬라이드에서 아마 확대 축소 링크 슬라이드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슬라이드 6 게임 캐릭터로 가는 그런 확대 축소 링크인 것 같아요. 슬라이드 확대 축소 미리 보기를 부제목 아래 위치로 변경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1번 슬라이드에 아무튼 보면은 제목하고 부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1번 슬라이드에 게임 개발 기획이 제목이고 그 밑에 뭐 SS 소프트웨어인가 소프트웨어닷컴 이게 부제목이겠죠? 그래서 이 부제목 아마 이쪽에 그 아래쪽에 부제목 아래쪽에 그런 확대 축소 링크를 넣을 모양입니다. 위치는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필요 없다고 돼 있죠. 근데 이 확대 축소 링크 넣을 때 어디서 넣나요? 삽입 삽입 탭에 링크 그룹에 있었죠? 저처럼 삽입 탭에 링크 그룹에서 확대 축소 되면서 그 슬라이드로 바로 이동되는 그런 확대 축소 링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 슬라이드 확대 축소 링크인지 요약 확대 축소 링크인지 그런 걸 잘 보면서 하셔야 돼요. 슬라이드는 그냥 그 슬라이드 하나, 근데 요약 확대 축소는 여러 개의 요약된 슬라이드들이거든요. 여러 개의 슬라이드들, 뭐 그런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삽입 탭에 확대 축소인데 둘 다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슬라이드 확대 축소인지 아니면 요약 확대 축소인지 그런 거를 잘 보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확대 축소를 클릭하고 뭐를 체크할까요? 6번 추가된 게임 캐릭터에 관련된 거를 삽입하라고 하고 있어요. 6 추가된 게임 캐릭터 체크를 하시고 삽입. 그리고 위치는 부제목 아래쪽에다가 부제목 아래쪽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된 거죠? 솔직히 테스트할 필요는 없지만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면 쇼를 진행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클릭하면 확대되면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쪽 6번 슬라이드로 바로 간다는 거죠. 혹시 따라하신 분 ESC하고 어 이제 5-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슬라이드 5에서 동영상 폴더에 캐릭터 비디오를 삽입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5번 슬라이드로 오셔가지고요. 동영상 폴더가 따로 있는 모양이고요. 그 동영상 폴더에 캐릭터라는 비디오가 있답니다. 그걸 삽입하려면 당연히 또 여기 개체 틀이 있는 경우는 만약에 개체 틀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동영상 넣는 단추가 있거든요. 요 단추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단추가 없었죠? 지금 이 개체 틀이 시험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그냥 삽입에 제일 오른쪽에 미디어 그룹에서 삽입에 미디어 그룹에서 비디오로 가가지고 이 디바이스에서 저 삽입 탭에 맨 오른쪽에 비디오에 이 디바이스를 클릭하고요. 그래서 찾아야죠. 어디에서 찾으라고요? 시험 시에는 동영상에서. 시험 시에는 문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동영상 폴더에 있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동영상 폴더에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다운받았던 동영상이 지금 있지 않고, 지금은 문서에 뭐, 여러분 앞에 푸셨으면, 그 파워포인트 모의 테스트 폴더에, 거기 혹시 동영상 폴더가 있어요? 네, 그 안에 동영상 폴더에 있는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모의 테스트 압축품 폴더 안에 동영상 폴더에 가보시면, 캐릭터라고 있어요. 캐릭터라는 동영상, MP4를 삽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크기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했으니까, 뭐, 그냥 냅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너무 크다 싶으면 좀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은 슬라이드 2에 3D 모델에 스윙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2번 슬라이드로 가보시죠. 아까 우리가 배경을 바꿔놨던 그 2번 슬라이드예요. 3D 모델이 있죠. 이런 해골이 있네요. 근데 여기에는 또 스윙 뭐 애니메이션 그러면 이거는 애니메이션입니다. 3D 모델을 클릭해 놓고 애니메이션 탭으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애니메이션에 스윙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네. 3D 애니메이션 중에서 스윙 애니메이션이 있네요. 네. 그럼 돌아가나요? 진짜. 네. 스윙 애니메이션 줬으면 좋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와야 됩니다. 얘를 찍고. 뭐를 점프 및 회전을 하라든지 뭐 뭘 하라든지 하면 턴테이블 하라든지 하면 그거를 잘 선택해서 하세요. 이게 3D 애니메이션이 아직 뭐 점프 및 회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뭐 턴테이블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로젝트 6번으로 가보시죠. 프레젠테이션의 슬라이드 크기를 화면 슬라이드 쇼 16대 9로 변경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요거는 또 어디서 하나요? 디자인 탭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라고 했죠. 이런 게. 그 디자인 탭에서 원래 우리가 작업할 때 슬라이드 크기 설정합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에 슬라이드 크기에 가가지고 16대 9 와이드 화면 비율로 맞춰주세요. 발표할 때 그 환경에 따라서 바꿔서 써야죠. 그리고 슬라이드 크기를 원래 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해가지고 뭐 각각 몇 센치 줘가지고 막 바꾸는 것도 있었죠, 저번에. 그렇게 하면은 뭐 최대화할지, 맞춤 확인할지 물어보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시험에 나오고요. 몇 센치 적어서 막, 이렇게 막 맞추면 이렇게, 맞추면 물어보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맞춤 확인으로 해서 이렇게 막 맞추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지금 16대 9 와이드 화면 비율입니다. 네, 이렇게 바꿨으면 됐고, 그 다음에 6-2번은 또 슬라이드 5에만 초안의 텍스트가 표시된 슬라이드 바닥글을 삽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5번 슬라이드에만 이란 말도 잘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5번 슬라이드로 가서 해야 될 것 같고, 슬라이드 바닥글 넣을 때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머리글 바닥글은 삽입의 머리글 바닥글로 하세요.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바닥글. 바닥글을 체크하시고 그 바닥글에는 초안이라고 글자를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적용을 할까요? 모두 적용을 할까요? 당연히
적용을 해야겠죠? 적용을 해야지. 그 현재 슬라이드인 이 5번 슬라이드에만 딱 바닥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슬라이드는 나오면 안 돼요. 슬라이드 5에만 초안이라는 텍스트가 표시된 바닥을 삽입 바라고 있습니다. 적용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3번으로 넘어와서 사우스햄턴 구역의 이름을 제품 소개로 바꾸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혹시 사우스햄턴이라는 구역이 있어요? 구역이 뭔지 아시죠? 우리 그때 슬라이드들마다 뭐 이렇게 막 구역 나누는 거 있었잖아요. 내가 여기 슬라이드 막 찍어놓고 막 구역도 막 홈탭에 새 슬라이드, 그 옆에 구역 추가해가 막 구역을 만들어주고 뭐 구역을 또 막 이름 바꾸고 또 막 제거하고 그런 것도 한 적 있죠. 책에서. 사우스햄턴이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아마 이 4번, 5번 이 슬라이드가 사우스햄턴 구역이네요. 그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구역 이름 바꾸기를 해서 구역의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마우스 클릭, 구역 이름 바꾸기. 구역의 이름은 뭐라고요? 제품 소개랍니다. 마우스 클릭, 구역 이름 바꾸기로 제품 소개라는 이름으로 사우스햄턴 구역의 이름을 바꿔주셨으면 됐어요. 그리고 다음 6-4번으로 넘어와서 슬라이드 4에서 계속 현재 슬라이드네요. 제품 분해 이미지 하단을 자르게 하여 검은색 영역을 제거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제품 분해가 오른쪽에 있는 거죠? 제품 분해가. 제품 분해 하단에 이 그림. 검은색 영역이 있습니까? 그거를 자르기로 제거를 해달라고 하네요. 잘라서 제거를 하고, 그리고 잘림 이미지 상단 및 하단이 제품 원본 이미지 상단 및 하단에 맞춰줘야 된다. 원본이 옆에 있죠. 원본의 그 상단과 하단이 좀 맞춰지도록 해달라고. 그 이미지 너비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너비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 쪽만 조절해야지. 이 너비는 바꾸지 말아야 되겠죠. 단 잘려진 영역도 영구히 제거하지 말라고. 그림을 자르려면 저처럼 이 그림을 선택하시고 그림 서식에 오셔서 저번에 우리 자르는 게 있었죠? 자르기 눌러가지고 지금 그림을 더블 클릭하시든지 그림 서식 오시고 자르기를 눌러주세요. 맨 오른쪽. 자를 때 이 선 요거를 자꾸 조절하시면 돼요. 요걸 자꾸 이렇게 처럼 하여튼 이렇게 자를 때 이 선을 자꾸 조절하십시오. 이 선을 자꾸 이렇게 조절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 그냥 바깥쪽 빈 곳을 찍어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바깥쪽 빈 곳을 딱 클릭해서 선택 해제하면 잘리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의 그 너비 높이는 이렇게 맞추다 보면 딱 맞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잡고 막 드래그를 하다 보면 이거 그림 조절할 때도 요거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점을 잡고 하세요. 이 점을 잡고 해야지 높이 쪽만 건드려지지. 막 이런 대각선 이런 거 잡고 하면 옆에 너비도 막 같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비를 안 건드리려면 이 점을 잡고 옆에 하고 맞을 때가 있거든요. 딱 살짝 올려보면 살짝 올렸다 내렸다 하고 옆에 하고 딱 스마트 가이드이 나올 때가 가이드라인이 딱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잘 보면은 빨간색 이렇게 점선 같은 게 그때 딱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점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맞았네요. 근데 위에는 하여튼 이거를 자꾸 조절할 때도 이게 딱 맞는데 잘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아래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우선 잘랐고요. 그림 선택해서 그림 서식에 자르기로 잘랐고
그 영구적으로 제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여기에 그 그림 압축할 때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막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림을 뭐 압축시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잘려진 그림형이 완전 삭제한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압축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 6-5번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아, 네. 6-5번이죠. 6-5번은 슬라이드 3의 스마트 아트 그래픽에서 3번 슬라이드에 또 스마트 아트가 있습니까? 가전제품 도형 바로 뒤에 도형을 추가하십시오라고 했고요. 가전제품 도형을 그 먼저 선택을 할게요. 가전제품 도형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도형 바로 뒤에 추가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전제품을 클릭했으면 이 텍스트 창에서 텍스트 창이 안 나오면 꺼내고 텍스트 창을 꺼낼 수도 있고 그 디자인에서 텍스트 창 꺼내는 단추도 있으니까 스마트 디자인 텍스트 창 꺼내고 가전제품에서 바로 엔터를 한번 눌러가지고 여기 가전제품 끝에서 엔터를 한번 치고 거기다가 청소용품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가전제품을 먼저 선택해 놓는 건 똑같고요. 뭐 안쪽에 찍어 놓든 그냥 선택해 놓고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에서 도형 추가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바로 뒤에 추가되게 돼 있어요. 앞에 추가할 거면 여기 앞으로 추가로 이렇게 화살표 눌러서 조절할 수 있지만 바로 누르면 보통 뒤에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도 똑같아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 탭에서 도형 추가. 이렇게 해서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청소용품. 저처럼 이렇게 생겼으면 됐습니다. 그다음 6-6번으로 와서 6-6번은 슬라이드 2에서 2번 슬라이드로 또 와보시고요. 비디오가 있습니까? 2번 슬라이드에 동영상. 그 비디오를 중단하기 전까지 연속적으로 반복 재생되도록 비디오를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이 비디오를 또 선택해가지고요. 또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재생 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비디오를 선택하고 재생 탭으로 오셔서 재생해서 이게 그 중단하기 전까지 연속적으로 반복 재생되도록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반복 재생이겠죠? 반복 재생. 비디오가 짧으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라. 멈추지 말고, 중단되지 말고 반복해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비디오를 클릭하고 재생 탭에서, 개체별 누르고 재생 탭에서 반복 재생. 네, 그다음 마지막이네요. 6-7번은 모든 슬라이드의 전환 소리를 레이저로 설정하고,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환 효과 옵션도 다이아몬드로 설정하라고 하고 있네요. 이걸 안 줬구나. 그, 일단 전환 탭으로 와보시고요. 전환 탭. 전환 탭에서 소리는 소리 없음 돼 있는 것을 레이저로 할 수 있죠? 전환 탭에 와서 레이저 소리로 하고요. 이게 효과 옵션에 관련된 건데 효과가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효과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효과를 해야지 다이아몬드가 나오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게 뭘까요? 네? 아, 도형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도형을 주세요, 도형을. 네. 그 원래는 들어가 있어요. 도형 효과. 원래는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또 문제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실수한 거니까. 그럼 여기 사이에 그걸 하나 넣으세요. 어,
그 레이저로 설정하고 어, 도형 효과를 적용한 다음 네, 도형 효과를 적용한 다음 변환 효과 옵션을 어,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예, 도형 효과를 적용한 다음 이 말을 적어주세요. 원래는 근데 이게 이미 적용돼 있는 겁니다. 원래는 시험에서는 이미 적용돼 있는 상태로 나오는 문제일 겁니다. 문제를 좀 고쳐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실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도형 효과를 적용한 다음 다이아몬드로 효과 옵션을 주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마무리. 마무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모든 슬라이드에 이 말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마무리 모두 적용까지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바로 틀린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리, 레이저 소리, 원래는 도형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고 효과 옵션에서 다이아몬드 마무리로 모두 적용까지 또 신경 쓰세요. 모두 적용. 그래서 다른 슬라이드에 다 적용돼서. 네. 파워포인트는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때 카페에서 여기 밑에 유튜브 링크 걸어 놨다고 했었죠? 유튜브